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기상기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건데, 기상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과목이 첫 번째가 이 관측이 있고요. 두 번째가 연력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력학 맞죠? 그 다음에 운동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기후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기 분석인데, 이 다섯 과목이 대기과학과에서 그 1학년 내지 2학년에 거치는 그 필수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이 다섯 과목을 지금 6시간, 그러니까 6, 4, 24, 24시간에 다 하는 게 사실은 무리라고요. 근데 쭉 이렇게 해봤던 경험에 하면은 이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기사시험은 뭐 24시험이나 대학 입시시험처럼 키순으로다가 뽑는 게 아니고 60%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은행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 과목에서 보면은 이 운동학 같은 거는 수준이 높아요. 기상청에서 보는 그 과목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데, 그래도 이 푸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식 이런 것들을 과거의 문제들을 보고서는 외에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어떻게 이 사람이 풀어서 맞추는지 모르는데도 맞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나왔던 문제, 봤던 문제 이렇게 해서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시험에서 100점 맞자고 덤비는 거 아니잖아요. 기상기사 운전면허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고 면허증 2개 주는 거 아니고 기간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60점만 넘기면 되는데, 일반 이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돼 가지고 운동학 같은 것이 조금 더 나가면은 대기역학으로 나가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력학, 관측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반 기상학이 되고, 요것들이 일기 분석이 조금 같은 수준이에요. 기상청에서 뽑는 기상학 개론하고 일기 분석이 여기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 기상이라든지 이 일기 분석하는데 굉장히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관측이 안 들어있다, 우리 기상학 시험에 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바탕이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시는 게 순서가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후학 개론, 기상학 개론, 일기 분석, 그 다음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조금 더 해가지고 운동학, 또 연력학하고 여기에 이런 데서 조금씩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대기복사, 광학 이런 것들이 합해서 물리기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처음에 배울 때 특히 관측 같은 거는 좀 지루한 맛이 있고 시험 문제하고 좀 멀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기 들으시면은 다 이게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 들어보시고 나머지 시간에 문제를 한번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도 여기 나와 있는 걸 나눠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해설이 달려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것만 갖고도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실강을 듣고 이런 것들은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라 모르는 거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방향을 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만 들으시면 되고, 그 정도만 하시고 그냥 수업으로 들어갈.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게 60점이 넘는데, 지금 이 관측하고 이 운동학하고 이 기후학이 조금 낯설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전공을 안 하더라도 기상청 시험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면은 여기서 점수들이 나와요. 이 기후학하고 관측에서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운동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학은
40점을 목표로 40점만 넘기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외로 관측에서 점수 안 나올 것 같은 게 나와요. 넘게, 60이 넘게. 그래서 60, 그리고 이 기후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이 지금 저기 26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이게 한 6시간, 6시간, 4시간, 한 3시간, 한 5시간 이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에 듣고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지금 강의를 대상자가 비전공자라고 해도 뭐 5시간을 듣고서는 그 남들이 한 학기 또는 2학기 하는 거를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하는 방향하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것만 명확히 잡으면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유치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바로 그냥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 관측에서 기본 관측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이 관측 총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측에는 관측에는 우리 기상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기상이 저기 정부 수립하면서부터 처음 생긴 부처가 우리 저기 중앙부처로 기상청, 그때는 관상대였었죠. 있었는데 이 이과 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관측하고 이거 자연과학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이 법 같은 거를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정부 수립해가지고 50년이 지나도록 법이 없이 지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이 천문대가 생기고 또 이 환경부가 생기고 그랬을 때 원래 그게 다 기상청 소관이었거든요. 그걸 다 기상청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그때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냥 관측만 잘하고 일기예보만 잘하면 되는 줄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천문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 환경부가 더 커져가지고 기상청이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환경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기상법이 생기면서 따라 나온 것이 이 표준화법하고 기상관측 표준화법하고 또 여기는 안 나타났네. 약간 기상진흥하고 뭐 이러는 쪽에서 세 가지 기본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법이 있고 기상관측 표준화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법이라 그래? 그 기상산업 육성하고 뭐 기상진흥하고 뭐 이러는 법에서 자격증 관리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내주고 뭐 이런 법이 있는데 여기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기상관측 표준화법은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규제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목적이 관측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상청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적은 것은 수자원공사나 뭐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이 홍수 통제하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관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각 군청에서 우량 관측도 하고 많은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측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런 거를 표준화를 시켜서 같은 측기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관측을 하면 그 자료를 공통으로 쓰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 기상관측 표준화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기상청이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 수로국이라든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그 해양 그쪽에서 그 배를 갖고 관측하고 뭐 이런 데도 기상 안에 해양 관측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기상청에 하고 해서 그 측기 같은 거 승인 난 거로 하랬더니 걔네들이 말을 안 듣지. 니들이 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물론 뭐 법이 예외 없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말을 안 듣는 그를 강제로 시킬 수 없어가지고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의하면은 여기 첫 페이지를 보세요. 이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치령기관,
그 특수연구, 뭐 학교, 뭐 이런 데서 다 관측하는 거를 그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따라서 기상청에서 정해진 축기를 가지고 정해진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공동으로 쓰자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법이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교육 목적으로다가 그냥 뭐 1년 동안 뭐 하겠다. 아니면 학교 내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런 데서 초등학교죠. 기상반을 하면서 거기서 관측하는 그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예외라는 얘기야. 그냥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 국방상으로 하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투의 관측이 그런 전투력이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시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육군에서 뭐 이렇게 뭐 포를 쏘거나 뭐 화생방을 하거나 뭐 해서 관측한 그 자료는 뭐 그냥 쓰시라 그러는데 공공 같은 데서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 고층 관측에서 뜨고 이런 거 이거는 같이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되는데 약간 군사 목적으로 된 거는 그건 제외시켜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지네들이 기상청이 심의 없는 부서라서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되는 건데 수로의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선 관측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인으로도 관측한다는 소리예요. 이 동해, 서해, 남해를 그렇게 관측해서 자료를 쓰는데 그때 뭐 물론 수온, 표층 수온이 우리 기상에서는 표층 수온만 필요하거든요. 밑에 거는 아니래도 그때 표층 수온 또는 이 풍향 풍속 이런 거는 우리 기상의 관측하는 법을 따라서 해줘야 그 자료가 되고 해서 사실은 맞는 거라고. 근데 걔들이 그냥 단지 자존심 문제로 기상청 말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자료가 우리 기상청에서 여기 관측할 필요 없잖아요. 이 관측한 자료 이 자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상관측 표준화법이 다른 법들이라는 게 뭐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상청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관측의 낭비를 없이 다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같이 쓰고 기상청에서 관측한 거 너희들도 쓰고 군에서 관측한 거 너희들도 쓰고 군이 말하는 거 여기서 쓴 거예요. 뭐 군청 뭐 이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데는 쓰고 안 되면은 그래서 이 3번, 4번은 예외를 준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시라. 이론적으로 보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관측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고 무슨 연구 기간으로 하는 거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마음대로 관측해서 연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관측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관측하는 것보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받거나 최소한 기상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 또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기본 저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험 보는 건 뭐예요? 사지선다죠. 그러니까 읽어보신 사람은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론 문제가 어때까지 문제에서는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감정기사라는 한 3년, 2년 전 그때 나오면서부터 관측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게 다시 기상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 표준화 시적 취준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요거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측 측기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측도 안 하고 보고 이 측기가 뭔지도 모르고 하면서 이걸 배우니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뒤를 보면은 원래는 이 칼라로 넣는데 각종 측기 사진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몰라도 뒤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측기 중에서 일족의 일삭의 증발계는 한 번 검정을 받으면 한 5년 동안은 대주는 거예요. 5년 지나면 우리 자동차 검사 받잖아요. 그렇죠?
몇 년 지나면 그 자동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받듯이 그렇게 검정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5년하고 3년이 있는데 5년짜리 3개만 해주면 나머지 3년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이런 것들은 이 측기들은 중간 측기들은 이렇게 튼튼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툭툭 쳐가면서 써도 되게끔 쓰고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에서도 쓰고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 측기들이 견고해요. 그래서 그 뭐 3년씩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간단하고 그래서 그런데 일족의 일사계 요것들은 조금 일족의 일사계는 조금 복잡한 거고 또 증발계는 워낙 큰 통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한 번 하면 오랫동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짜리 3개만 외두면은 나머지는 다 3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다음에는 이 관측 장소들이 어디냐면은 이 기상청에서 그걸 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노장의 위치가 뭐 요건 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원래 이 면적이 뭐 원형도 좋고 사각형도 좋은데 한 70m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자꾸 이게 좁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광활지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변두리에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도심화되고 또 뭐 논밭이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잠식해가지고는 막 나가라 그래요. 그럼 또 하실 수도 먼데 이게 자꾸 옮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자리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 풍양풍속계는 지상에서 이게 10m가 떨어져야 되고 10m면 최소한 4배 40m 원래는 1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못 지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옥상에서 올라가서 관측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한 70m 해야 되는데 이거 확보 못하니까 여기 보듯이 그 절반 35m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35m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 동물들이 들어와가지고 훼손시키질까봐 여기 뭐 온도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밟으면 깨지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뭐라 그러나 동물들 못 들어오게 치는 거지 뭐 도난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거 가능하면 좀 치고 하는 얘기가 관측소의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관측소의 위치는 서울에 비가 왔다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그 대표하는 것이 지금 송월동 관측소예요. 우리 관측소는 기상청은 이 동작동에 있지만은 동작구에 있지만은 그 전부터 관측해 오던 그 송월동 관측소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관측소 그 송월동에만 비가 오고 다른데 비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해가 막 쨍쨍 나. 무슨 이유로 거기만 그게 서울에 비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에 그냥 이 비가 지금 억수로 오고 있는데 송월동은 약간 북서쪽에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송월동 그치면 비가 안 와. 그래도 그 비 안 온 거예요. 자, 뭐예요? 그 관측소가 그 지방을 대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역에서 산꼭대기에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사람도 좀 살고 좀 평지고 그런 자리를 해서 이 지역이 여기가 대표라고 보자 이런 지역을 정하자는 소리예요. 뭐 산 밑이라든지 산 꼭대기 이러면 표준적인 관측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광활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번 잡으면 오랫동안 관측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대표하고 그다음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아스팔트가 있고 그러면 복사열이 들어와서 온도 같은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측소의 위치가 6가지 있는데 그 정도만 이렇게 읽어보셔서 인거 아닌 것만 골라내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측소 주변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산악 지역이 안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기상청에서 표준 관측 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 봐가지고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뒷면에 가면 다시 사진이 나오니까 백엽상이 있고 보통 관측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 백엽상이 하나가 이렇게 쭉 있고 10m 그 풍축탑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상온도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표준적으로 놔둔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일사 같은 것도 관측하는 데가 있고 없고 요거는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뒷면에 가면 표준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아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측은 앞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 나왔으면 종관 관측이 있고 앞에 제일 다시 17페이지로 가시면은 뭐 저기 지상 기상 관측이 있고 그 지상 기상 관측 중에서는 이걸 종관 관측이라 그래. 이 종관이라는 뜻이 이게 시놉틱이라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 저 일반인들이 좀 특히 저기 뭐야 이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종관일기도라 그렇게 저 종관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그저 예보를 내면은 그저 오늘 내일 모레 이 정도 내는 거고 그다음에 한 고기압이 하나 정도 지나가고 뭐 이런 정도를 크기를 해가지고 일기도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이 이쪽에 좀 나오고 일본이 이 정도 나오면 이걸 종관일기도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그저 하루 이틀 3일 정도의 일기 변화를 보고 하는 것들을 종관일기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바람이 관측하고 일기 저기 되는 거 요거보다 큰 거는 여기 큰 파장으로 가지고 뭐 계절풍이 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저기 대규모예요. 이거보다 작은 것이 종관기보다 작은 것은 뭐 태풍이라든지 뭐 토네이도라든지 뭐 용오름 같은 것이 지나가면 그걸 중소규모라 그래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작으면은 그거는 저기 마이크로 스케일 미세규모라 그래가지고 뭐 놈밭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상하층 간에 그 이 바람 차이로다가 또 뭐 이게 뭐야 그 벼 같은 거는 그 흔들려가지고 뭐 저기 뭐야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데리고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걸 미세규모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기 시간 규모하고 거리 규모가 이게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리 규모라고 보든지 시간 규모라고 보면은 그저 종관 규모라면 일주일 안에 되고 그 범위가 뭐 이거 한 1000km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뭐 태풍 같은 거 토네이도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뭐 1km 미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뭐 계절풍이 같은 것은 1년 주기면서 크기가 뭐 수천 킬로, 뭐 수만 킬로, 수천 킬로 이상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시간 규모하고 거리 규모가 같고 저기 비슷하게 비례한다는 거를 알면은 이거는 또 다른 데서 또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저기압은 우리나라 한 번씩 지나가는데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지나가는데 그 여름철 골목 같은 데서 생기는 회오리 바람 이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폭이 30cm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규모가 작으면은 생명주기도 짧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저기 이런 것이 종관관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종관관측에서는 그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요거는 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운동 규모 전향력이라는 게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데 이 전향력이 운동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 걸 가지고서 이런 것을 따져. 그러니까 종관보다 큰 거는 대규모라 그랬죠. 그다음에 종관보다 작은 거는 중소규모. 그다음에 작은 건 미세규모, 마이크로 스케일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목적에 따라서 종관 지상 기상 관측이 있고 해양 기상 관측이 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농업 기상 관측이 있고 수문 관측이 있고 기후 관측이 있는데 이거를 기상청에서 어떤 관측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저기 종관 관측은 다 기본적으로 하면서 기후 관측을 하는 관측소가 있고 또 고층을 관측하는 소도 있고 어떤 데서는 종관을 하면서 해양 관측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항공, 농업, 수문, 기후 뭐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저기 다시 21페이지로 가가지고 기상 관측은 뭐 목적 같은 거 뭐 이렇게 다시 그것이 지금 한 것이 기상관측의 종류를 놓네요. 그다음에 특징 같은 거 놓고 그래서 기상관서에서는 기압, 기온, 습도, 풍향 이런 것들을 관측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측한다 그러면은 뭐를 관측하냐면 관측 요소가 뒤로 가 보면 나와요. 우선 가장 기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압 관측이에요. 기압. 자 근데 기압은 이 어떻게 이거 너무 뛰어났다. 그렇죠? 이
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미리미리 HG 수은의 몇 미리 높이냐 이거 그래서 수은주 높이로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헥토파스칼이라는 걸 써요.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미리바라는 거. 원래는 미리바로 썼었어요. 근데 미리바보다는 이 파스칼을 이거 길이자 그래가지고 단위를 파스칼을 넣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파스칼하고 미리바하고가 100배 차이가 나요. 이게 너무 이거 우리가 보통 일기압 그러면 뭐 1013미리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10만 헥토파스칼이래. 그래서 그 100배를 해가지고 헥토를 붙인 거예요. 헥토가 10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0분의 1로 줄여서 헥토파스칼 돼서 둘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은주는 뭐예요? 760mm, 76cm. 그러니까 760mm HG가 1기압이죠. 그렇죠? 1기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든지 1헥토파스칼 또는 1미리바가 이게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쓰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헥토파스칼이다. 그래서 이 헥토파스칼은 이 파스칼은 그러면 어떻게 적이라면 물리적으로는 파스칼은 1뉴턴 미터 자승이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공기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 그러면 힘에다가 힘이 작용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사방 1m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면 그걸 갖다가 1파스칼이라 그런 거예요. 그 뉴턴 미터 자승이 되겠지. 뉴턴은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면 그걸 1뉴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힘의 단위라고. 1kg의 물체가. 근데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 사방 1m에 1파스칼의 힘이 미치면은 그걸 1뉴턴의 힘이 작용하면 그걸 파스칼이라 그래. 지금 뭐 몰라도 다음 때 한번 또 나와요. 그때 계산하는 게 나오고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1기압이 뭐냐면은 자, 그 토리첼리가 그 실험한 데서 나왔죠. 수은 이렇게 놔두고 거꾸로 놔서 이렇게 놓으니까 이거 76cm에서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누르는 거나 눌러서 얘가 내려가겠다는 힘하고 지금 균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얘가 무게가 있으니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대기압이 눌러서 못 눌러게 해가지고 균형을 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76cm 아니에요. 그래서 76 이거를 갖다가 MKS 단위로 바꾸면은 0.76m가 되는 거죠. 거기에 수은의 비중이 13.6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1m의 무게로 따지면은 13,600이 되니까 그렇죠? 수은의 무게가 사방 1m의 무게가 13,600kg이거든요. 그거 곱하고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9.8m/s 자승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합치면은 계산하면 10만 1,30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만 1,000 그것이 킬로그램 미터 자승이니까 그게 뉴턴 아니에요. 거기서 미터 자승으로 나눠지니까 뉴턴 미터 자승이 파스칼이라 그랬으니까는 10만 뉴턴 퍼 미터 자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10만 파스칼이고 거기다 100배로 100으로 나눠주니까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게 없죠. 이거 물리한 사람들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1파스칼이 그러니까 기상에서는 우리가 헥토파스칼을 많이 쓰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외워야 돼. 헥토파스칼은 100 뉴턴 미터 자승이구나.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이 쓰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100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헥토파스칼은 100 뉴턴 미터 자승이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기온.
이 관측은 이렇게 어떻게 관측한다? 헥토파스칼 단위로 관측한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균적인 것을 일기압이라고 하는데 일기압이 대충 1013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를 관측하냐면 기온을 관측하는 거예요. 기온은 원래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 뭐 불란서에 미터 원기도 있고 뭐 그람 원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CGS나 MKS 단위로 관측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MKS나 CGS 때는 원래 도시로 정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화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이건데 지금 뭐 강대국들이 이거 쓰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냥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관계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어떤 온도가 있어요? 켈빈 온도가 있어요. 켈빈 온도. 이거는 그냥 섭씨 온도에다 273 더하면 돼요. 근데 쓸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섭씨나 화씨는 앞에 도를 붙여야 되고 이건 켈빈은 안 붙여요. 자, 그러면 이 섭씨하고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 섭씨는 물이 어는 거를 0도씨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끓는 거를 100도로 해 가지고 100도씨로 하고 이 사이를 몇 등분에 100등분 한 거예요. 100등분. 근데 이 화씨는 물이 어는 것을 마이너스 32도로 했어요. 32도 F로 하고 그다음에 이 0도는 그러니까 32도 그냥 32도고 0도 F는 뭐로 정했냐면은 이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낮은 온도.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 겨울철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녹으면서 차지는 거예요. 녹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한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얼음에다 소금을 뿌리면 온도가 확 내려가면서 얼음이 빨리 녹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냉장고가 나오고 이런 이 시절에는 그 길거리에서 뭐 계란 아이스크림이나 아스케이크라 그래가지고 그 설탕물을 이렇게 동그란 그 캡에다 집어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그 통에다가 얼음하고 소금을 집어넣고서 막 돌리면 그 안에 얼어요 빨리. 그래서 그걸 갖고 아스케이크를 만들어 먹고 뭐 이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거 한재를 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온도를 0도씨로 보고 물이 끓는 거를 212도로 봐가지고 이 사이를 180등분한 것이 화씨예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온도계가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뭔가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도를 C도라고 그러고 얘는 F도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F도. F도씨라 그러는데 얘는 그 0이고 여기를 100도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0도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32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F는 어떻게 되겠어? F-32를 해야지 돼. 왜냐면 여기서부터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F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F-32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12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C 대 F-32는 F-32. 그렇죠? 그러니까 C 대 F-32는 100 대 180 하면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C 180은 100 F 마이너스 가로 열고 32란 말이야. 그러면 180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여기가 밑에 180이니까 9분의 5네.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먹는단 말이야. 요거 1분 안에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 관계식을 갖다가 시험 물어볼 때 요걸 뒤로 바꿔놓고 요걸 요렇게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거 고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헷갈려. 그럼 이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0도일 때 35가 나오면 32가 나오면 되죠. 그다음에 100일 때 212가 나오면 되죠. 그다음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40도일 때 똑같아요, 둘이. 같아요. 이런 관계가 있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F 마이너스 40 집어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40이 나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다 비교해 보면 되고, 이런 표는 이제 앞으로 배울 우리 단어선 대보면 위에서 보는 법이 나와요. 그거 할 때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 단위가 뭐다? 기본적으로는 섭씨죠. 근데 유럽 애들이 F 쓰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는 이 켈빈을 써야 된단 말이야. 켈빈 온도. 이거는 여기다가 273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뭐 273.13인가 뭐 좀 꼬다리가 붙는데 그건 몰라도 좋다 이거야. 그거 쓰레만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기호는 그렇게 관측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습도는 상대 습도 간단한 게 퍼센트예요. 자, 그 다음에는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몇 g에 있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그램 퍼 킬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절대 습도라 그래가지고 공기 4방 1m 안에 몇 g에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램 미터 3성. 이거는 보통 절대 습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습도, 지금은 몰라도 좋아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뭐 비습, 혼합비, 아주 그 공기 중에 수증기를 표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연력학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니까 그런 거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운량이라고 돼 있죠. 운량은 이 구름이 짙다 옅다 이건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면은 가을철에 보는 이 구름은 굉장히 높으면서 얇죠. 그래서 구름이 끼어도 뭐 그림자가 생길 정도가 되고, 근데 여름철에 낮은 구름은 짙으면은 그건 뭐 껌깨비고 뭐 그래가지고 그림자도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구름이 짙다 옅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농담이라 그러는데, 농담에 관계없이 하늘을 얼마큼 차폐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늘을 전체 다 차폐하면 그건 18이에요. 그렇죠? 뭐야? 10분의 10이라고. 하나도 없으면 10분의 0이고. 그렇지? 반만 가렸다 그러면 그게 5할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관측은 10분수로 하는 거예요. 할로. 그런데 이 자료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 기상청으로 보내고, 우리도 외국 기상청 거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전문이라는 걸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거는 옥타라 그래요. 옥타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K를 써도 좋고 C를 써도 좋아. 그러니까 뭐 옥토푸스니 뭐 이런 게 8이라는 뜻 아니야. 다리가 8개가 해서 옥토푸스고, 이게 8분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할이면은 옥타는 뭐야? 4옥타가 되는 거예요. 8분의 4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측은 10분수로 하고 할로 하고 보고는 8분수로 한다. 옥타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이 되죠? 2옥타면 얼마예요? 8분의 2니까는 뭐 이거 10분에서 얼마지? 그거는 계산적으로 하고, 우리 기상에서 그냥 대충 따져서 놓으면 돼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울량은 관측은 할로 하고 보고는 옥타로 하는 거예요. 전문 보고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풍향은 기본적으로 16방이에요. 이거 이제 짚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풍속은 하고 풍속하고 풍향은 다르는데, 우선 풍향은 기본적인 것이 16방향인데 8분수로 써도 돼. 16방에서 쓰는데, 자, 이거 16방위로 쓰면 요거 문제.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상에서는 여기가 북쪽이면 이제 N으로 표시하고, 남쪽이면 S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서쪽이면 W로 표시하고, 동쪽은 E라고 표시하는데, 기본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는 거하고 우리나라 부르는 법이 같고, 한동안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쪽으로 많이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동남풍이라든지 옛날에 노스웨스트를 뭐 서북항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국식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식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이거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나와요. 왜 그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슨 기준이 기준이 이 남북 방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앞에를 이쪽 방향을 먼저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요 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N2라 그런단 말이에요. 북동이라고 읽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가 중요해? 얘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SE에서 남동풍이에요. 근데 삼국지를 읽으면 동남풍이라고 나왔죠. 그건 중국식으로 읽은 거라고. 이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우리식이나 이 과학적으로 읽는 방법은 남동풍이 되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게 사방이고 이렇게 하면 8방이죠. 16방은 요 사이에 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N이 여기 북동풍이죠. 북동풍 중에서 북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북북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북동풍인데 북쪽에 가깝다. 그럼 여기는 북동풍인데 뭐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E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동북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고 맞는 거 그러라면 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이걸 한번 그려봐. 이거 그리는데 1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덤으로 한 번 더. 이거 기후에서 또 물어볼 수가 있어. 우리나라식으로 붙는 게 뭐냐고 또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서쪽을 한이바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이바람. 그리고 이 동풍을 셋바람이라 그래요. 셋바람 뭐 이렇게 셋바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전통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는 배산임수라 그래가지고 저기 집이 그 등 뒤에 저기 산이 있어야 앞에는 저기 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이 남쪽이에요. 북쪽에 산을 두고 있고 앞쪽에 강이 있는 걸 배산임수라고 해서 좋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앞이라고요. 앞바람.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북쪽이 뒷바람이죠. 뒷바람 또는 된바람. 또 이건 약간 안짜긴 하지만 뭐 삭풍 있잖아요. 삭풍은 남북 끝에 불고 할 때 삭풍 이런 거 된바람. 그다음에 높바람. 높다 그래서 이게 다 이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걸 마파람이라 그래요. 마파람. 이것도 알아두면 이것도 물어보는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마파람이 뭐냐면은 남풍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서풍 같은 거 볼 때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남서풍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거 비 오는 거라고요. 남서풍이면 이것도 이제 저기 예보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서풍이 들어오면 아 강수를 저기 고려해야 되면서 예보를 내고 그러는 이유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개가 갯벌에서 막 하고 있다가 남서풍이 불면은 쏙 들어와 버리고 비가 올 거니까. 그래서 저기 뭐 밥을 빨리 먹으면 뭐 마파람에 개눈 값이다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마파람. 남풍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 잊어먹겠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높새바람이라 그러죠. 높새바람. 높새바람이 이거 북동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새바람이래요. 그래서 북동풍이 높새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여기 어디부터 저기 붙였어요? 여기부터 붙였잖아. 북동풍.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기 불렀던 거나 이 과학적으로 하는 게 같은 거라는 소리.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남풍은 저기 삼국지에나 있고 그건 중국식으로 읽는 거라고요. 남동풍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우선 저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풍속은 자 이건 16방에서 기준을 이렇게 한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얘를 방위를 저거를 표시할 수가 있어. 각도로. 자, 그럼 각도를 하면은 여기 수학하셨다 그랬잖아. 수학하시면 여기가 0도, 90도, 저기 0도, 90도, 180도 해가지고 일상한 이상한 하잖아요. 그쵸? 수학에서는. 여기 기선이라 그래가지고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 여기서 우리 저기 기상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야. 어디에? 북쪽을 기준으로 한 거야. 여기가 0도야.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돈다? 이쪽으로 도는 게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0도, 90도, 180도, 270도 이것도 바뀌면 안 돼. 자, 그 다음에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뭐겠어요? 그게 북풍이야. 불어오는 걸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에도 나와 있잖아. 삼 넘어 남천에서 부는 바람이 남풍이란 말이야. 그렇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남풍이에요. 그것도 저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바람은 어디나 불어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게 북풍이라고. 북풍을 이렇게 표시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계산이 틀려지는 거라고. 뭐라고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라고. 그렇죠? 호도그래프 그릴 때 중요하고 여기서 굉장히 착각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기 처음 했으니까 더 좋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고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남쪽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요거 북동풍은 45도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풍속은 미터파세크로 써. 이게 정색이에요. 그렇죠? 미터법으로 써가지고. 그런데 아까 그처럼 예를 들어 노트를 쓴단 말이야. 노트를 쓰면은 노트는 KTS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KTS 이렇게 씁니다. KT나 KTS 노트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1시간에 1해리 그러니까 1시간이면 3,600초죠. 거기를 1해리가 1,850m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누면 대충 0.5 되죠. 0.5 미터파세크. 그래서 우리 기상에서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1m로 쓰는 거야. 그냥 이 1대1 대응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노트다 그러면은 25m파세크. 여기가 뭐 40m파세크다 그러면 80노트 이렇게 뭐라 그러나 1대1 대응해서 써요. 그러니까 그수 안 따지고 그렇게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미터파세크로 써야 되는데 그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노트를 쓰는 바람에 이걸로 노트도 인정해 주는데 그냥 무조건 되고 그때는 반으로 치면 된다. 그 다음에 강수는 이거는 아시겠죠? 뭐 몇 미리미리로 왔다 그러죠? 미리미리. 뒤에 가서 왜 강수가 이렇게 되는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미리미리. 그 다음에 누는 mm입니다. 누는 센티미터, 몇 센치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발량은 똑같아요. 강수량하고 이거 증발량 같아요. 증발은 거기는 얼음이 없으니까 미리만 있겠죠. 그죠? 증발량은. 그 다음에 일사량은 이거 조금 복잡한데 저것만 기억해서 생각하십시오. 그건 뭐냐면은 태양 상수가 2칼로리쯤 되죠. 그래서 이거는 2칼로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분 동안에 단위 문적, 그러니까 1cm 자승을 내는 거, 요거가 기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칼로리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1칼로리는 주울로 바꿀 수 있죠. 4.2주울. 그럼 바꿔서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주울로 쓰면은 주울 퍼 세크면은 이게 와트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칼로리를 갖다가 와트로다가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묶으면 와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뭐 지금 몰라서 좋아요. 요거 할 때 한번 계산할 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표시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 퍼 센티미터 자승을 해도 되고 와트 퍼 미터 자승을 쓸 수도 있고 미리와트 센티미터 퍼 자승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 태양 상수가 있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 단위가 이거란 말이야. 1분 동안에 사방 1cm에 1분간 비치면은 태양 정명으로 보면 그게 2칼로리 연락이 된다는 소리예요. 1칼로리는 4.2 주울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은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 이거 너무 복잡하다 모르셔도 좋아. 뭐야? 이거 쓰레 말 안 나온단 말이야. 찌부찌만 알면 돼.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다음 시간에 쉬었다 합시다.